네, 매주 목요일에는 진짜 뉴스킹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준일 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예. 폭염에 너무 더운데. 아니 그래도 이거 코너 이름 바꾸자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진지하게 얘기했잖아. 예. 진짜 뉴스킹 말고 박지훈, 김준일의 조찬회동. 그러자. 조찬회동으로 바꾸고 밥 먹자. 예. 네, 바로 식사하실 수 있게 예, 광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 타임쿡에서 준비한 초계 막국수를 소개합니다. 장인의 숙련된 손끝에서 태어난 고품격 초계 막국수. 아, 진짜 향이 막 돌아서 제가 군침이 납니다. 저희들이 주로 새벽 5시부터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대 되면 상당히 배가 고픕니다. 예. 자, 초계장인이 직접 만든 타임쿡의 초계국수 특별함 5가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네, 육수 고명 원팩을 최초로 개발하셨다. 와, 그렇구나. 두 번째, 듬뿍 올라간 영양 만점 초계 고명. 네, 세 번째는 독자적인 기술로 홈쇼핑 공모전에서 입상하셨다고 하고요. 네 번째는 쫄깃하고 촉촉한 새콤달콤 닭가슴살, 샐러드, 샌드위치, 냉채까지 활용하실 수 있으시다. 그리고 5번째, 취향 따라 골라 드시는 생면과 메밀면, 물과 비빔, 이렇게 5가지로 타임쿡의 초계국수 특별함 5가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초간단 요리예요. 4분 삶으시고 물에 10분 조물조물 하시면 끝이고요. 여기에 닭가슴살, 무김치, 백김치 육수를 한 팩에 담은 초계 고명 육수 원팩을 최초 개발하셔서 한 번에 조리가 후루룩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계는 기술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예, 우리 사장님께서 잘 써주셨어요. 한 그릇에 담긴 계절의 품격 초계 막국수. 진짜 초계의 미학을 지금 바로 타임쿡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초계 막국수 한 팩에 이 집은 진짜 너무 싸. 9,900원. 초계 국수 한 팩은 8,900원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 비빔으로 선택하실 수 있으십니다. 4팩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 배송됩니다. 주문은 네이버에서 타임쿡 검색하시거나 또는 02-6264-8819 02-6264-8819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할인 팁 있어요. 타임쿡 스토어에서 알림 받기 하시면 즉시 사용하실 수 있는 1,000원 할인 쿠폰 제공해 드립니다. 꼭 알림 설정하시고 1,000원 쿠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더위가 확 가는 그런 느낌, 또 냉면하고 진짜? 또 다른 느낌에. 더위 벌써 가? 이게 네. 여름 별미 같아요. 저도 뭐 초계 막국수 예전에만 먹어본데도 이렇게 직접 이렇게 네. 대놓고 먹어본 적은 없는데 닭가슴살도 되게 맛있고요. 네. 메밀면으로 보이는데 예. 되게 부드럽고 시원합니다. 그래서 네. 여름 피서 효과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맛있어요. 지금 소리가 장난 아니네요. 앵커님 침 넘어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박 변호사님 좀 천천히 드세요. 얌얌 이렇게 하시고 김준일 기자님은 장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너무 잘 드세요. 예. 네, 아니 근데 이게 초계 막국수가 초계가 뭐 다 아시겠지만은 식초에다가 그래, 맞아. 겠잖아요. 예, 그래서 예. 식초의 그 입이 좀 시원해지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뭐 사실 봄, 여름, 가을 다 먹는데 여름에 먹고 제가 좀 뭐 업소 명함 얘기 안 하겠지만 미사리 쪽에 유명한 집이 있어요. 초계집이 있어요? 네, 초계집이 있어서 제가 그렇구나. 가끔 가요. 가끔 가? 예. 가끔 가는데 올해 바빠서 못 봤거든요. 갔어. 이렇게 고마울 때가 맛있다. 맛있겠다. 시켜 먹어요, 저는. 아침부터 네. 무슨 국수 시식 타임이야. 먹방 중이네. 맛있게 드시네요. 이 조합 너무 좋아. 맛있게 많이 드세요. 진짜 잘 드신다. 시원하다. 댓글이 더 웃기다. 예. 두 분 중에 누가 더 나이를 많이 드셨어요? 고명이 원래 저렇게 많이 들어있나요? 두 분 중에 그 김준일 평론가가 형이에요. 형이죠. 예, 김준일 평론가가 그게 형이고. 뭐 중요해. 그러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 예, 아침 안 먹고 왔구나. 박지훈 변호사님 또 아침 식사하시는 중 먹돌이들 많이 드셔 이렇게 하시는데 이분들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새벽 5시부터 움직이세요. 그리고 벌써 방송을 몇 타임 뛰고 오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지금 제일 허기질 타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취재 편의점 오셔서 거하게 식사하시고 두 분이 옷도 비슷하네요 오늘. 그러네. 그러게요. 예, 오늘 예, 그렇군요. 예, 어쨌든 두 분이 개이득이다. 예, 마이크까지 드실 기세. 예. 어쨌든 지금 먹고 싶다 하시는데요. 이 조합과 광고를 맞추셨나요? 딱이네라고 하시는데요. 그건 아닌데 이상하게 이분들 타임에는
시식 코너가 꼭 먹는 게 들어온다. 나오네. 먹는 게 꼭 나온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이제 점심 드실 시간도 없이 또 일산까지 가야 되잖아요. 네, 그치? 오늘 그거 저기 하러. 짤쇼하러 갑니다. 네, 짤쇼 하러 또 가야 되고 가서 또 연기도 해야 되잖아. 거기는 옷도 갈아입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취재 편의점에서 식사 딱 하고 가시면 너무 좋다. 난 박지훈이 경로하는 게 제일 재밌어. 박지훈 제일 경로가 재밌어. 제일 웃기다. 예.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늘 진짜 저는 이 집 진짜 김치에 감동이에요. 이 집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는 수준인데 요새는 전라도의 기품 있는 명품 김치 운림가 김치 소개하겠습니다. 1970년 맛의 고장 전라남도 광주에서 위치한 대인시장에서 입에서 입으로 어머니가 딸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 집 김치 참 잘한다. 이 입소문으로 시작해서 무려 50년이 넘는 세월 한결같은 맛과 정성을 이어오고 있는 김치 명가 운림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상은 다 받으셨어요. 김치 대축제에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국회의장상 이거 받기 어렵습니다. 이 세 상을 모두 휩쓸었어요. 총 3관왕이고요. 무려 27번이나 수상 경력이 있는 최상의 김치 맛과 퀄리티를 증명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그냥 국내산 김치 아니고요. 100% 우리 농산물, 특히 그중에서도 무조건 특등급만 쓰신답니다. 특등급의 원재료, 국산 제철 과일, 3년간 발효한 황금 매실액기스, 2년간 숙성시키고 끓여서 정제한 멸치 젓갈, 최고급 손꼽무, 이게 손으로 따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손꼽무, 그리고 고춧가루, 양념에 들어가는 재료 하나하나까지 모두 최상급만을 고집합니다. 한 입 베어 물면 퍼지는 아삭시원 맛, 그리고 전라도식 감칠맛 나는 양념 매콤 양념에 재료를 아낌없이 버무려서 시원아삭한 맛이 일품인 오이김치입니다. 산지에서 갓 재배한 오이김치를 7월 27일까지 여름 제철 특가로 맛보시기 바랍니다. 구매 방법은 유튜브 더보기 그리고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운림가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어때요? 아삭 그게 정말 정답입니다. 아삭이 사실은 김치가 뭐 사람마다 취향 조금 차이 나지만 네. 저는 아삭함이 생명이거든요. 네. 울림가의 특징은 그 아삭함이 살아 있어요. 왠지 지금 담궈왔던 느낌이 들 정도에 지금 담궜다. 오이 이게 네. 정말 그냥 오이 캐가지고 바로 절여서 들어온 느낌에 너무 아삭해서 입에서 뱅뱅 돕니다. 너무 그렇구나. 좋아요. 예. 나는 김준일 다 먹었어. 조개국수랑 오이까지 다 먹었어. 지금 앞에 있는 거 진열된 거 지금 먹고 있어 지금. 판이야. 예. 네. 이게 보니까 여름에는 사실은 전 집에서도 오이지 먹거든요. 오이지도 먹고 그러는데 오이 소박이가 네. 제격이고 약간 짜요. 살짝 짠데 밥하고 먹으면 돼, 그러니까 밥하고. 밥이나 이 초계국수하고 먹으면은 이게 궁합이 엄청 잘 맞네. 그러니까 시원한 맛에 배가 되는 딱 그 느낌. 예, 그럼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다른 오이 그 소박이보다 뭐라고 내용이 부추도 많아. 많고, 부추가 많아. 내용이 많아. 당근도 있고 뭐 많다. 내용이 많아. 예. 그러니까. 노미님 저희 그 애청자신데 뉴욕에 사시는 것 같아요. 뉴욕에 그 웬만한 한식 다 접할 수 있는데 아삭 매콤한 오이김치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뉴욕에 혹시 그 우리 이거 운림가 김치 배달 안 되나? 이거 어떻게 해드리고 싶다. 진짜. 좀 시간이 뉴욕에 조금 보내주고 싶다. 뭐가 안 맞네. 네, 너무 안될 것 같- 아쉽네요. 안될것 예. 같아요. 입맛 없었는데 얼갈이 김치 잘 먹고 있습니다. 진짜. 운림가 얼갈이 얼갈이 지난주에 지난번에 얼갈이었어요. 얼갈이 예. 예. 진짜 좋은 음식입니다. 김치 톡 쏘는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최고. 아침 식사 제대로 하시는 김준일 평론가님. 네, 운림가 주문했어요. 주문 폭주로 오늘 도착한대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드셔. 다 먹었어. 다 먹을 게 없어. 시국 당기네요. 이런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기자님 침 넘어가시네요. 근데 진짜 그래요. 향기가 너무 진짜 배고프다. 이제 하자. 다 자, 먹었어. 이제, 나는 다 자, 먹었어. 이제 일하자. 빨리빨리 일하자. 예. 자, 그래도 요거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소비 쿠폰 받으셨어요? 저는 오늘 신청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했습니다. 예. 저도 오늘입니다. 오늘이에요? 두 분 어떻게 된 왜 거야? 75예요? 같이 해야지? 오늘 75? 전 오늘 내일 내일. 착각했어. 75? 예, 75. 난 74. 50. 우리 내일이야. 저 내일 착각했습니다. 예. 자, 소비 쿠폰이 사흘 만에 2,148만 명이 신청했고요. 3조 8,849억 원이 모두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다 떠나서 이게 뭔가 시장에 활력이 좀 생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도 주말에 한번 마트나 식당가 한번 가서 어떤지 취재해서 또 월요일 날 말씀. 눈에 띄는 게 대구 지역에서 그렇게 빨리 반대했던 걸로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 반대하고 투표 안 하는. 그리고 지금 수비 쿠폰. 1,500만 넘었다고 하거든요. 뭐 금방 수령을 타고 그렇게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안 써도 되잖아요. 그 싫다면 부산도 많이 엄청납니다. 박수영 의원 지역.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거는 없다더니. 미리 하는 예상이긴 하지만 지금 골목 상권 많이 힘들거든요. 저는 맞습니다. 정말 마중물이 될 것이다. 네. 말씀하신 저도 주말간 한번 가보려고요. 네네. 주말이나 다음 주 정도에 네. 좀 정말 팔팔 올라오는 그런 거 네. 경제 예. 그것도 예상해 보지 할 수 그렇군요. 있다 생각이 예. 들어요. 박수영 의원 받았나 궁금하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박수영 의원 받았는지 그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소비 쿠폰 사흘 만에 2,148만 명 신청했다고. 엄청나네. 그러니까. 국민의 절반이 이미 신청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이게 사실 신청 기간이 이제 월화수목금 이렇게 태어난 연도별로 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할 수 있거든요. 네네. 원래는 사람들이 바쁘고 귀찮으면은 그냥 이 토요일부터 해요. 네. 바쁜 사람들. 그런데 다 지금 자기 생일 그 요일만 기다리고 있는 그치, 거야. 그거만 기다리고 있어. 2천만 명이 넘었다라는 거 사흘 만에. 네. 다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했다라는 그러면 거예요. 이틀 남았잖아요. 예, 오늘 내일까지 예, 남았으면 3천까지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3천만 2천 후반 아니지 3,500만 500만까지 가겠죠. 가는 거죠. 계산 그러니까. 산수저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러면 거의 한 5분의 3, 5분의 4 정도가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대가 얼마나 크네요, 인기가 좋은 겁니까? 네. 자, 어찌됐든 그 민색 회복 쿠폰, 소비 쿠폰으로 우리 시장에 좀 활력이 생기면 좋겠고요. 편의점 매출이 많이 늘었대요. 예, 전국의 편의점 매출이 많이 그건 늘었다고 맞아요. 해서 예. 사장님 화이팅입니다. 취재 편이죠. 시대 편의점도 네. 좀 많이 예. 예용해 주세요. 아, 그러니까 우리 취재 편의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들 큰 힘 주시면 저희들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 주경 야경 일하고 있어요. 진짜 24시간이 모자르도록 취재 열심히 해서 저희가 최근에 또 그 시작했잖아요. 30분 먼저 시작하면서 뉴스 퀵 배송 여러분들께 좀 그 언론에 잘 안 나오고 그리고 좀 디테일이 살아 있거나 이런 뉴스들 저희가 취재해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어제 김건희 특검팀 취재하는 현장 기자들 취재 어떻게 하는지 보러 갔었거든요. 예. 진짜 땡볕에 기자들이 양산 쓰고 취재하는 거예요. 거기가 너무 더워요. 아니, 그리고 KT 못 들어가게 안에 못 들어가게 하니까. 못 들어가게 해서 길바닥에서 마감하고 있어요. 기자들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거는 조금 근데 공사 안 하는데 자꾸 공사 중이라 그러는데 KT에서 그래서 빨리 좀 기자실을 개방해서 우리 기자들이 그러니까. 또 마감은 조금 너무 화나. 좋은 말도 나쁘게 나올 수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차양 같은 거는 좀 그러니까. 쳐줘야 천막 너무 같은 뜨겁다. 이 거. 양산 쓰고 이렇게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이 휴대폰 통화하면서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서로 도와주는 센스 이런 거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하여간 저희가 현장 꼼꼼히 취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취재 편의점 응원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동네 마트 그리고 또 편의점도 많이 가서 좋은 물건 많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이 끝내 사퇴를 했습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 보니까 상당히 꼼꼼히 그 과정을 설명을 했던데요. 전반적인 과정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준일 평론가부터 여쭙겠습니다. 생각보다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하는 걸로 네. 이제 신임을 보냈지만은 생각보다 그 후폭풍이 가라앉지가 않았다. 네.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스트레이트 뉴스대로 조원 CNI가 이제 한 건데 네. 반대가 60점이 찬성이 32.3 이렇게 돼서 더블 스코어로 반대가 나왔는데 이렇게 정치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사실은 반대가 60이 나온다라는 거는 거의 이게 거의 9대 1 정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네. 이제 여론의 부담들 뭐 이런 것들 다 영향을 줬다라는 건데 과정 어제 짧게 설명드리면 어제 이제 오찬을 또 했어요. 정동영 네.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서 사회 원로들 20명 정도 가셨더라고요. 예예예 뭐 함세웅 신부 뭐 이부영 명진 스님 뭐 명진 스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만한 원로들하고 얘기했는데 거기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거기에서도 나오고 지금 여성 단체들도 반대하고 여러 이제 반대하고 있고 당에서도 좀 반대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 김상국 의원
그거 국민의힘에서도 쓴소리 하더니 민주당 와서도 쓴소리 하고 그거 찍혀 살살 좀 해 사고가 제발 뭐니까 막 이렇게 예. 여러 명들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큰일 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제가 그 취재를 좀 했는데 네. 오찬회동이 모두 20분 정도가 참석을 했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강선우라는 이름은 안 나왔다. 강선우라는 이름은 안 나왔고 그리고 이제 원로 학자분들께서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진숙은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 얘기는 했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넘어가면 인사를 그냥 넘어가면 가랑비에도 속옷이 젖지 않느냐. 이런 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인사 문제는 좀 더 엄중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원로들의 어떤 그 조언 이런 게 있었고 이게 12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1시 40분까지 식사하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타임라인을 쭉 취재해 보니까 40분에 끝났고 그리고 이제 2시에 끝나자마자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은 김현지 비서관을 통해서 총무비서관 통해서 이제 강선우 의원에게 뭐 그만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통보가 됐다라는 건데 대통령실에서는 이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자단에게 공지했어요. 취재 편의점이 대통령실 출입 기자증을 받았습니다. 축하해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어제 출입 기자증 받고 이제 대통령실 출입하면서 대통령실 취재를 하게 되는데 뭐 방금 전에 총간사단을 통해서 뭐 그 기자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이 온 것 같아요. 기자단은 사전에 춘추관으로부터 어떠한 연락이나 상의도 받은 적이 없었고 당사자인 등록 기자단 간사도 전혀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기자단은 대통령실의 운영위원회를 가장 이른 시간 내에 개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와 관련해서? 고발뉴스 이상호, 뉴스공장 박형광, 취재편의점 장윤선 이 세 곳이 정규 기자단 방에 초대가 됐다는 저는 아직 들어가진 않았는데 뭐 세 명이 이제 초대된 것과 관련해서 기자단하고 상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기자단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라는 것을 방금 전에 오전 10시 18분에 뭐 이게 들어온 모양이에요. 누가 이제 저한테 제보를 주셨는데 뭐 대응이 필요하면 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기자단 출입하기가 제가 딱 20년 전에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아니죠. 벌써 22년 전이네. 오마이뉴스 처음 오마이뉴스 생겼을 초창기 때 제가 정부 출입 뚫을 때마다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20년 만에 또 이러네. 진짜 좀 바뀌어야 돼요. 기득권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기자단이 무슨 벼슬입니까? 예, 정보를 제공받고 각자 알아서 취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무슨 기자단에 묶여가지고 여기 뭐 들어오니 많이를 왜 기자단이 결정? 그러니까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지금 많은 뉴스 소비자들이 예. 대한 매체 보고 있거든요. 예. 본인들은 이제 어쩌면 그냥 상대적인 레귤러, 예. 일반 레거시 예. 매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대한 매체 이제 근데 뉴스공장, 예. 고발뉴스, 예. 취재편의점이 예. 되니까 예. 상당히 짜증나고 불안한 것 같아요. 우리는 레거시라는 장점이 있었는데 사실은 안 보잖아요. 많은 소비자들이 대한 매체도 지금도 이걸 보고 있지. 뭐 예컨대 조선일보나 한국일보, 문화일보 이런 거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 기득권이 작동한 결과가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참 안타깝네요. 근데 기자들이 뭐 우리 저기 김준일 기자시잖아. 기자 했었잖아요. 네, 경향신문 기자고 지금은 이제 밖에서 뭐 여러 연구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시지만 이런 문화가 이제는 좀 저는 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면 기자단이라는 게 있는 나라가 사실 거의 없어요. 해외에는 이게 이제 일본이 이렇게 기자단을 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나라는 그냥 출입처에 등록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청와대 출입, 뭐 소위 말해 백악관 출입 이런 거는 조금 까다롭기는 해요. 그게 그 자기 자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기는 한데 안보와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부스가 꼭 있지 않더라도 출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출입처 제도는 사실 예전부터 이게 좀 언론에 적극적인 취재 활동을 좀 방해하거나 이런 출입 기자단 제도가 좀 문제가 있다. 소위 말 옛날 표현으로 단꼬라고 하는데 어떤 기사를 쓸지 말지를 기자단에서 좀 사전에 조율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제가 뭐 모든 기자단을 해체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뭐 하는 건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거를 좀 문호를 더 개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윤선이 왜 장윤선처럼 취재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이거를 왜 기자단 안 받아야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 근데 좀 그러네요. 제가 지금 저도 뭐 전혀 기자도 아닌 분으로부터 이 메시지를 제가 지금 받았는데 총간사입니다. 오늘 오전 춘추관에서 운영 규정을 근거로 갑작스레 3개 매체를 등록 기자단에 넣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왔습니다. 대상 매체는 1. 고발뉴스 이상우, 2. 뉴스공장 박형광, 3. 취재편의점 장윤선 3곳입니다. 이미 정규 기자단 방해는 초대까지 했습니다. 초대하면 안 되는데 초대한 거죠. 춘추관은 지난 정부에서 자의적으로 배제된 한국인터넷기자협회를 복권시키며 여기에 포함된 매체들 중 등록 요건에 맞고 출입 등록 신청을 넣은 3개사를 오늘부터 등록시킨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기자단은 사전에 춘추관으로부터 어떠한 연락이나 상의도 받은 적이 없었고 당사자인 등록기자단 간사도 전혀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기자단은 대통령실의 운영위원회를 가장 이른 시간 내에 개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관한 기자단의 의견을 수렴해 보고자 합니다. 각 간사들께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20년 전 그대로네요. 20년 전 그대로고. 갑질이에요 이게. 강선우 또 다른 갑질의 유형입니다. 아니, 저는 그래 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저는 소비자 입장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누가 들어가든 건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고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들어오지 못 들어오게 하라는 거죠. 우리 문턱을 높이는 거잖아요. 장윤선, 박형광 또 누구라고 이상호 형? 내가 봐서 그들이 더 잘하거든요. 당신들보다 훨씬 잘하고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그들이 들어가서 더 좋은 팩트라든지 뉴스를 전달해주고 그걸 원하는데 왜 니들이 막냐고요. 나는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거 아이가? 그렇지. 나는 기자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변호사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런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자단 제도 저 잘 모르지만 니들이 뭔데 오라 말라 맞고 난리예요. 니 할 일은 하세요 그냥. 짜증나게. 그러네요. 진짜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저는 시대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대통령실 출입을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입사했다고 해서 입사한 뭐 1년 차, 2년 차 기자라고 해서 대통령실 출입할 수 없어요. 안 되죠. 예, 왜냐하면 연차가 돼야 그렇습니다. 돼요. 그러니까 서류가 굉장히 복잡하고 신원 조회도 합니다. 예. 그리고 뭐 무슨 옛날에는 뭐 북한에 뭐 있으면 안 되고 막 이랬었어요. 연자제 비슷하게. 형제자매 있고 이러면 못 들어가고 이랬어요. 그리고 또 정부 부처 여러 부처를 출입해야 대통령실 출입 자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대통령실에서 출입할 수 있습니다라고 허락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일단 대통령실 출입할 수 있는 기자의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격을 갖춘 기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간사단님들께서 또 이렇게 맡고 계시네. 그러니까 뭐 올해 얘기할 건 아닌데 이게 장윤선 오마이뉴스에서 엄청 오래 일하다가 지금 여기 하는 거고 이상호 MBC에서 엄청 일하다가 온 거고 박형광 우리 박형광 뉴스토마토에서 하다가 온 거고 그러니까 원래 다 자기 동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은 매체로 옮겼다 좀 성격이 다른 매체로 옮겼다 이러면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지난 시기에 우리 박형광 기자 특종 이게 계엄이 사실 명태균 게이트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길게 얘기할 건 아닌데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한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하나의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될 게 생겼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동훈 대표가 방금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8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습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같이 현재 국민들께 보여지는 당과 보수 정치의 모습을 우려하고 있고 극우화시키려는 퇴행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상당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극우의 스크럼을 짠다면 우리는 희망의 개혁연대를 만들어서 전진해야 된다. 그 현장에서 마중물을 퍼올리겠다. 좋은 정치는 윤 어게인이 아니라 보수가 다시 당당하고 자랑스러워지도록 바로 세우는 보수 어게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준일 평론가님? 계속 좀 오락가락했어요, 사실은. 아침 다루고, 나오고 점심 싶었어요. 다루고, 저녁 나오고는 싶었어요. 나오고 네. 싶어 했고 사실은 제가 한동훈 대표 측으로부터 저한테 물어봤어요. 의사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김주희 평론가는 어떻게 보냐 그래서 저는 안 나가는 게 낫겠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측으로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서 뭐 지금 나가봤자 당선 가능성이 지금 아직 극우화돼 있는 국민의힘의 지금 정서상 대선도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그거의 가능성도 당선 가능성도 지금 담보할 수 없고 게다가 이제 당이 수사를 받으면은 그거 그러면 권성동 뭐 이런 사람들 뭐 당 대표가 되면 보호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줄줄이 다 수사받아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안 나오는 게 낫겠다. 근데 한동훈 대표는 엉덩이가 들썩들썩했어요. 그러니까 나가고 싶어서. 한동훈의 엉덩이는 들썩거렸다. 그래서 나가고 싶어 나가도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까지 그거를 물어본 것 같아 내가 보기에. 뭐 그런 상황이었고. 네. 근데 결국은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반극우 연대를 이제 만들면서 그쪽에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제 핵심 링커로 좀 활동하는 걸로 지금 가닥을 잡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얘기하시면 잘 결정한 거예요. 한동훈이 그렇게 하는 게 어쩌면 맞았고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저도 만약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뭐 조언 안 해주겠지만 해줄 수 있는 위치라면 가만히 있어라 이번에는 또 떨어진다. 그리고 이상하게 될 것이다 얘기했을 건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보면 뭐 되기도 어려웠겠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앞으로 어떤 포지션을 취하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극우적인 그런 거하고 지금 메시지는 그렇거든요. 아주 선을 끊고 가겠다, 뭐 희망, 뭐 연대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메시지화 돼 가지고 뭐 조경태든 누구를 통해서 최소한 실현시키는 모습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네. 전당대회 하면서 어느 정도 득표도 좀 해야 되고 그런 거 하면서 전환길이나 이런 사람들을 배제할 수 있다면 한동훈의 어떤 정책 미래는 밝은 거고요. 만약에 전환길이 계속 쭉 있고 한동훈 말만 그냥 하고 만다 그러면 네. 지난 서천 가서 고개 푹 숙인 거랑 똑같은 결과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한동훈이 앞으로 불출마 선언은 했지만 어떻게 정치적 메시지를 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이다. 네. 근데 전환길이 이번 전당대회는 한동훈이냐 전환길이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한동훈이 안 나와버렸어. 어떡해. 전환길 어떻게 해?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친길당이냐 반길당이냐 이게 전환기를 중심으로 지금 노선이 막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같은 근데 경우는. 저는 뭐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조금 바뀌었어요. 기류가 약간 바뀌었어요. 당원 당규 찾아보고 예. 문제 있으면 뭐 출당이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기류가 반영이 된다 그러면 그나마 국민의힘 정당이 그나마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송원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웃겨요. 처음부터 네. 그랬었어야 돼요, 사실은. 예. 아니면 지금 하지 말든가. 예. 왔다 갔다 하면 그거 가서 그 어디고 저기 윤상현이가 개최했던 그 전환길이는 축사하는 자리 본인 찾아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네. 어쨌든 간에 전환길을 배척하거나 배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상황 아닌가. 전환길이 국민의힘에 최소한 깊숙이는 아니라도 언저리 계속 있을 가능성. 그렇다면 구구정당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국민의 입장에서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그냥 전환길이 뭔데? 어디서 굴러먹다가 온 뭔지도 모르는 게 와가지고 너 뭐 돼? 그러니까 너 뭐 돼? 이거를 자기들이 다 띄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막 구루 같이 정신적 지도자 같이 막 불러다가 이 강연 듣고 막 사사 노원 중진들이 이러고 이거 듣고 있고 그러니까 국민의 힘이라는 옛날에 보수 정당은 그러니까 관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많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그 정돈되고 어쨌든 보수적인 생각이라도 좀 나라를 위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미지가 있었단 말이야. 이제 전환길이 국민의힘 간판처럼 되면은 이거는 진짜 그렇죠. 어디까지 가려고 하냐 진짜. 그렇습니다. 예. 대단하다 진짜.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지난해 있었던 선거들이 전환길 씨가 휘젓고 다닌 데는 다 졌잖아요. 부산 교육감 선거를 비롯해서 사실 성적이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뇨한 의원 같은 사람은 뭐 우리 무슨 다양성 극우가 다양성의 상징이 됐어 국민의힘은. 아니, 깜짝 놀랐어요. 이 양반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네. 뭐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어게인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올해 3월에 저기 영남지방에 산불이 크게 났었잖아요. 그렇죠. 완전 다 탔잖아요. 그때 난리 났었어요. 그거 예. 간첩들이 와가지고 불태운 거라고 그런 얘기했어 전환길이. 에? 간첩이 와가지고 남한에 불을 놨다. 간첩이
미친 액수예요. 욕할 뻔했네. 진짜 미친 놈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제정신이 아니야.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야. 지금 당에다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활개를 치게 내버려두고 징계를 안 하고 안 내보낸다고? 저는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전환길이 등장하는 시점이 좀 독특해요. 한 달 전에 입당을 했다는데 본인이 이제 입당한 걸 밝히는 시점이 모스탕인가 그 사람 모스탄 단현명이 단현명 그 양반 올 때하고 윤석열이 접견 신청하고 뭐 구속 적부심하고 그러니까. 그 무렵이거든요. 맞아요. 한 달 전에 입당을 했는데 그 저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냐면 뭔가 뒤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자들이나 당원들한테 마음의 안정을 주기 위해서 윤석열이 사라지니까 뭐 모스탄이든 전환길이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는 느낌이 들어서 한편은 송원석이 저런 얘기를 하지만 송원석도 본인의 힘에 의해서 원내대표 된 게 아니거든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뭔가 큰 힘, 그건 김상호 의원이 말하는 언더 찐윤들이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전환길. 만약 저의 추측이 맞다 그러면 네. 전환길 배제 못할 거고요. 국민의힘은 정말 암흑 속에 빠질 것이다. 그렇죠. 예상이 됩니다. 자, 하여튼 국민의힘 근데 사정 여담인데 모스탄 깜짝 놀랄 소식이 있어요. 뭐예요? 나랑 동갑이야.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단현명 나랑 동갑이네. 나랑 단현명 씨. 동갑이야. 왜 이렇게 나갔어? 그러니까요. 자, 우리가 근데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는데 오늘도 단독 보도가 쏟아졌어요. 김건희 씨 관련돼서 보면 한겨레 동아 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한겨레는 그 고가 장신구 있었잖아요. 2022년 그 나토 순방 갈 때 반 클리프 아펠 그거랑 그다음에 또 있죠 팔찌, 비싼 팔찌. 맞아. 그거부터 들여다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토 순방 때 1호기에 민간인 탑승시킨 거, 이시원 그 비서관의 아니다 누구지? 자. 누구 비서관이지? 이원모. 큰일 날 뻔했네. 병원에 오보 낼 뻔했네. 자녀. 예. 병원 큰 삼방병원의 자녀죠. 예. 그래서 나토 순방할 때 민간인 탑승인데 관용 여권을 줬단 말이에요. 예. 줄 수 없어요, 사실은. 예. 사실은 논란이 됐던 거를 하나하나 새로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되게 큽니다. 리투아니아에 갔을 때도 그 명품 샵에 들렸는데 호객행위 당했다고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확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네. 이거는 언론 플레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면 어느 정도 확인했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특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언론에 보도되는 거는 일정 부분 확인됐다는 겁니다. 확인된 거고 그렇다면 쉽게 말하면 이원모 와이프가 관용 여권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갔다 와가 뭐 사전 답사하고 별짓 다 한 거예요. 다 불법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다 지금 확인했거나 확인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 할 일이 많다고 했잖아요. 네. 진짜 다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장신구 문제도 그렇고 그때 더 재밌는 건 그거 아니에요? 김건희 씨 측에서 중앙지검에 그때 대통령실이 해명한 거 뭐 빌렸다 무슨 뭐 소상공인한테 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아니야라고 해명하는 의견서를 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진술서 네. 그렇게 냈다라는 네. 건데 그런 거 어디 있어 지금? 나 그게 궁금해. 그러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 신고를 안 해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거라고 하면은 남한테 넘어가니까 이게 그러니까. 욕심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거 내 거 맞아. 내 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받았는지 네. 그리고 지금 어디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야 네. 되는 거지. 그거는 밝혔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요. 김건희와 관련돼서 사라진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네. 디올백하고 구두 어디 갔어? 갔어? 그리고 목걸이 가방도 어디? 없어졌어. 목걸이 어디 갔어? 그라프 목걸이 어디 가고? 저 장신구는 어디 갔어? 맞아요. 어디다 마늘밭에 또 판 거야? 이렇게 마늘밭에 파가지고 묻은 거야? 비밀의 방에도 없었고.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다.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검이. 꼼꼼해요. 이 얘기를 하면 누가 다 싫어할 것 같은데 저는 잘 뽑은 것 같아요, 특검을. 그러니까 검사 출신들은 조은석 보면 압니다. 팍팍 밀어붙여서 구속 팍팍 이런데 판사예요. 그것도 중앙법원장 출신이에요. 서울중앙법원장 출신의 민중기 특검은 하나하나 인력 자원 배분들을 꼼꼼하게 지금 보면 알겠지만 보도도 참 조절해서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산부 싹 했다가 양평 싹 갔다가 집사 싹 갔다가 싹싹싹싹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정말 믿고 좀 들어도 좋다. 지금 이 정도 나왔잖아요. 지금 이 장신구나 이 나토 순방 얘기 나왔다는 거는
이걸 하긴 했고 앞으로 이쪽으로 조금 더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했던 거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네. 김여성 것도 하고 있고 14개 그렇죠. 이른바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지금 다 접근하고 그렇습니다. 있고 김건희가 했던 지난 정부에서 이상했던 것들 하나하나씩 다 찾아내고 있고 저는 그래서 기대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원모 와이프가 심각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이원모 와이프. 예, 확인을 한다면요. 예. 곧 소환을 하거나 소환을 했거나 예. 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원모 와이프와 관련해 자생 한방병원 얘기해도 되나? 그것도 얘기해도 되죠? 그쵸 예. 해도 되죠. 그래서 다 보도됐었던 네. 거예요. 그때 문제였을 때. 맞아요. 그 부인은 지금 저기 질문하는 기자 CBS 이정주가 파고 있어요. 아, 진짜? 예, 다음 주에 특종 갖고 온다 그랬어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댓글에 보니까 당근했나? 팔아먹었어? 당근했나봐. 싸게 올렸구나, 또. 싸게 올렸구나 또. 아 그런 거 아니냐 싶고 그리고 인사청탁도 특검이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김건희 씨 전화번호 받을 때 1, 2 받았어요. 김건희 1, 김건희 2. 맞아요. 그런데 둘 중에서 김건희 2로 하세요. 김건희 2로 해야 바로 받아. 예,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역시 동아일보 오늘 단독 보도에 건희 2. 건희 2와 건진이 윤석열 당선인 시절에 인사청탁하고 윤핵관 비판을 주고받았다라는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건희 투가 지금 그 유경옥 행정관 그 사람이 이제 관리를 한 거다. 김건희는 모르는 거다. 처음에 이렇게 나왔는데 특검이 포착을 한 게 퇴근하고 밤에 발신 기지를 보니까 한남동에서 계속 간 거야. 그러니까 김건희 밤에 잠이 없잖아. 밤에 맨날 이거 보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 유경옥이 그러면 밤에 거기서 있었겠냐고. 그러니까. 그 양반도 사생활이 그럼요. 있는데. 그러니까 예. 이거는 김건희 폰이다라고 이미 특검은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그러면 하나씩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 폰에서 이제 같이 쳐가지고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면 그 또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그 건희2의 문자가 하나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22년 3월에서 4월경에 지금 정부 인사에 이런 사람을 좀 써야 되지 않냐. 장차관 인사하고 네. 이럴 때 그랬더니 이력서를 보내보시죠라는 문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 건희2 사용자는 그 수행비서 강모 씨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사람이 쓴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실제로 이력서를 보내라. 이력서 좀 보내보시죠라고 하는 문자가 나온 건 처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 추천하려고 하는데 그래 그럼 이력서를 받아서 검토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인사청탁 아니에요? 아 이거는 뭐 저는 그래서 네. 디지털 증거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제껏 다 거짓말하고 피해갔다면 네. 요 한 문자로 끝나는 거예요. 이력서 보내주세요라고 한 게 네. 그러면 예컨대 그 강모 씨나 유모 씨가 만약에 그 점유하고 있다고 있는 비서 행정관이라면 걔한테 물어보면 걔가 뭔 답을 하겠어요. 네. 아 제가 부탁했습니다. 그럼 네가 뭔데? 그럼 할 말 없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결국은 이게 제수의 딜레마의 같은 이론이 됩니다. 결국 그 비서관이나 행정관들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 자기 살기 위해서 결국 풀어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디지털 증거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상컨대 뭐 이상민도 마찬가지예요. 그 CCTV 다 튀어나오니까 이상민 뭐 거짓말하고 다 걸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많은 것이 드러날 거고요. 네. 요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또 다른 증언들도 나올 겁니다. 뭐 인사청탁했다. 네네. 왜냐면 난 살아야 되니까. 김건희 끝났다는 걸 알거든요. 네. 행정관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것이 좀 있어요. 저는 이거는 관계가 없는데요. 하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또 교차 확인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제수의 딜레마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왜 저는 위주로 시간을 줬냐 이거 좀 궁금했었어요. 그냥 부르지. 바로, 아니면 한 다음 주 오라고 하면 되지. 왜 근데 8월 6일이냐? 김건희 특검에서 그렇게 한 이유가 확인할 것도 꽤 많고 스케줄이 뚜두두두 있고 미리 너 8월 6일을 아프다고 얘기하지 마라. 미리 얘기했다. 이거까지 합쳐서 들어온 것 같아요. 딱 그날 무조건 불러줘서 한다. 네. 이제까지 다 정리하고. 예. 그래서 그때까지 정리하는 시점이 아닌가. 예. 그리고 보도도 하나씩 내요. 예. 국민들 궁금할까봐 하나씩 슬쩍슬쩍 이런 것도 있답니다. 확인하세요. 예. 또 국민들이 잘 못 알아들으면 특검 보고 집중 나서 예, 발표도 설명해주고. 해주세요. 예. 해주세요. 예. 그래서 너무 잘하고 있다. 많은 것이 나올 것이다. 한번 보십시오. 인사청탁까지 나오면 예. 감당 안 됩니다. 저 박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예. 싶은 게 있는데 지금 8월 6일 날 나오는데 자기 너무 아프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하루에 한 가지씩만 물어봐라. 네. 그리고 시간을 좀 정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특검이 어제 입장 발표했어요.
시끄러. 안 돼. 야 하루에 하나씩 하면은 16 특검이 개. 끝날 수가 없어. 언제 16개인데요. 16개인데 지금 가지친 게 몇 개예요 지금. 많아요. 이게 장난 예, 아니에요 지금. 예. 어떻게 나도 집사도 해야 되잖아. 감당이 집사도. 안 돼 지금. 내가 이거 그러니까 쫓아가기가 정리가 안 돼. 어려워. 다 읽을 수도 없어. 지금 네, 16개인데. 너무 많아서. 이거 읽으면 한 10분 될 거예요. 어. 예. 지금 보면은 1호부터 16호까지 있어요. 도이치 3부 주가 조작, 코바나 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 가방, 집무실, 명태균 건진, 양평도로 공흥지구, 최혜병 마약, 뭐 너무 많아. 선거 개입, 뭐 불법 여론조사 다 언제 다 해. 다 읽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2주 동안 조사한 다음에 그날 다 불러서 하겠다는 거예요. 한 번에. 예. 예. 한 번에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고 계속 예. 필요할 때마다 계속 불러야지. 김건희는 계속 불러야 돼요. 이게 한 번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예. 많아가지고. 예.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많은 일들이요. 지금 뭐 우리가 대충 얘기한 거 그 혐의들 있잖아요. 지금 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뭐 도이치모터스는 옛날 거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삼부토건 주가 그렇습니다. 조작, 서울 양평고속도로 지금 뭐 디올백 받은 네. 거, 지금 인사청탁 그리고 공천 개입 이게 다 정권 잡은 지 3개월 내에 있었던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그러네요. 대단해. 미친 거예요, 진짜. 인수위 그러니까. 때부터 있었던 인수위 거예요. 때부터 네, 해가지고 잠안 정권 자고 이제 일했나 봐. 그러니까 잠 안 자고 진짜 아니. 야, 와, 그러니까 대단해. 윤석열이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다가 내가 대선 후보로 나서는 순간 형극의 길을 갈 거를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형극의 길은 권력 잡자마자 지금 해먹을 것만 결심을 지금 한 거야. 모든 그게 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게 그 몇 달 안에 대통령 당선인 신문부터 해가지고 정권 초기 몇 달 안에 다 이루어졌다라는 게 네. 진짜 최악의 인간의 아니, 그러니까 놀랐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초기에 개혁 과제를 빠르게 하지 않으면 뒤로 가면은 이게 레임덕이 오기 때문에 개혁 정책 추진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정권 잡자마자 제도 개혁, 특히 이제 개혁 정책들 빠르게 해야 된다. 근데 김건희는 정권 잡자마자 빨리 해먹어야 된다. 정권 초기에 빨리 해먹지 않으면 못 해먹는다. 실제입니다. 빨리 해야 된다. 그거 같아. 지금도 네. 이제 보도 나오는 거는 거의 특검 조사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캄보디아를 그 나라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관련해서도 엄청 많아요 지금. 맞아요. 통일교 이용해서 캐시백 있잖아요 지금. 세상에. 그럼 크게도 안 해먹어요. 뭐라도 나올 수 있으면 적게라도 해먹으려고 좀이라도 뭐 MB는 크게 해먹으려고 하다 그러니까. 했다고 치면 예. 이거는 김건희가 뭐라도 이권만 있으면 마진만 있다면 캐시백이든 뭐든 다 페이백이든 다 받아 먹으려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 너무 너무 가짓수가 많지만 많은 거야. 이거 하나하나가 다 어떻게 보면 모든 정권이 이런 짓을 하나하나 해도 몰라갈 수 있는데 지금 대충 16개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거든요. 그렇지. 맞아요. 어마어마합니다. 하나하나도 어마어마한데 네. 모든 게 지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근데 박 변호사님 이것 좀 여쭤볼게요. 김건희 씨 측에서 이런 주장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1번 각 혐의를 분리 조사해달라. 2번 조사 일정 사이사이 3에서 4일간의 휴식을 보장해줘라. 네, 그다음에 3번 오후 6시 이전까지 조사를 종료해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기시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웃기지 안 되는 마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변호인단의 얘기보다는 그럼 김건희가 떼쓰는 거를 변호인이 전달해 준 것 같거든요. 변호사라면요. 아니 갑시다 그냥 한번 받고 맙시다. 뭐 하는 소리입니까? 해요 정상적으로. 예. 그리고 어차피 조사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억울한 부분 거기 가서 해명하고 소명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사기관하고 나쁜 관계, 대척점 관계로 가서는 안 되는 건데 네. 그럼 변호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 안 할 건데 김건희가 빠득빠득 웃긴 게 아니냐. 야! 나는 매일 못 받아! 하나씩만 하도록 해! 저녁 때는 못 받아! 6시까지만 하도록 해! 라고 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안 될 거 뻔히 알고도 변호사는 모르겠어요? 특검이 뭐라 합니까? 개소리 말라고 하잖아요. 뭐하러 있을 때 소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김건희의 의견을 그냥 사자처럼 전달한 것이다.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김건희가 뭐 축구 선수야? 경기 한 경기 뛰고 한 3, 4일 회복 기간이 필요해. 뭔데? 네가 뭔데? 회복이 필요해. 어차피 말만 하는 거잖아. 뭘 본인이 헷갈릴까 봐 그런 건가? 왜 말하다가 이렇게 아니 근데 진짜 무슨 휴게권을 보장해라. 무슨 말도 안 됩니다. 노동자들이 회사하고 단체 협상할 때 그러니까. 단연 맺을 때 같은 이런 주장을 아니, 하고 변호사들 있어요. 옆에 있으면 이런 거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말을 못 듣는 이 두 부부를 망치는 쪽이 변호사들이 꽤 있습니다. 이상한 변론 하질 않나, 네. 개몽됐다고 하질 않나,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그 나락에 빠뜨린 거거든요. 예.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이라도 살 길은 수사에 적극 협조해가지고
참작을 받는 게 방법이에요, 사실. 네네. 두 사람 다 윤석열이나 김건희. 근데 변호사들이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를 해라. 전달해 줄게요. 그러니까 망치는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 윤석열 내란 재판 오늘도 불출석했어요. 연속 3주 불출석이고요. 재판부에서 조사를 진행하겠다라는 건데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금요일 날 내란 재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니터 참여연대 민변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실제 재판정에 가보면 이제 윤석열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재판은. 근데 재판을 계속 이렇게 불출석해도 됩니까? 박근혜 때도 사실 그랬습니다. 뭐 출석했다 안 했다가 골석 재판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이제 재판부에서 만약 없으면 안 된다면 기다렸다가 피고인이 참석한 후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판부가 결정한 것 같아요. 어차피 안 나올 것 같고 핑계거든요. 건강상 이유를 드는데 적 보시면 또 삘삘 가요. 그러니까. 가가 막 간 안 좋다고 막 나도 안 좋다. 씨. 그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근데 선택적으로 가고 안 가고 이상한 거예요. 만약에 안 간다면 예컨대 못 가는 상황이 돼야 되겠죠. 뭐 예컨대 다리를 쓸 수 없다든지 그 정도가 된다면 법원에서는 꼭 받아들여서 골석하지 않고 재판을 미뤄줄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그냥 재판을 진행할 것 같고요. 또 변호사들은 참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가봐 좋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행이 아마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네티즌 전문 용어로 지팔직권이라고 해요. 지팔자 지가 꼰다. 지팔직권. 그러면 이제 항의하거나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본인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저쪽 검사 쪽의 주장이 더 뭐 먹히겠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예. 떼쓰는 거예요. 그냥 떼쓰는 거죠. 떼쓰는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지규현 판사가 뭘 좀 봐주려고 구속 취소 결정도 해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도무지 지규현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지경이 아닌 것 같아요. 지규현도 중간중간에 빡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쵸. 이거 이첩이냐 뭐 인계냐 이거 가지고 그래서 막 주장을 했어. 저쪽 변호에서. 지규현이 그래서 주장하는 게 뭔데요? 뭐라고 싶은 그래 거예요? 뭘 하고 말하고 싶은 게 뭐야? 그러니까 어버버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아무 얘기나 하는 거야 지금 거기서. 큰일입니다. 예. 지금 방금 전에 뭐 오세훈 시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국민의힘 대선 패배 책임자가 물러나야 된다. 그리고 과감한 파괴가 필요하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새롭게 태어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라는 건데 되게 웃겨요. 오세훈은 어저께 그러니까 이상한 유튜브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또 막 얘기하고 그곳 유튜브 출연해서 주적, 개딸, 말도 안 되는 나라 망하는 얘기를 하고. 길, 대선 그러니까 불출. 이게 일관성이라는 거죠. 오세훈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이 다른 길을 갔으면 정말로 국민의힘에 리더십을 부여받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왔다 갔다 합니다. 어제만 해도 전환길 유였어요 하는 짓이 오늘은 또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공무원이 지금 오세훈 TV 뭐 그거 관리한다라는 그쵸. 거 아니에요. 예. 어쨌든 기존에 있던 영상들을 올린다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관련된 공무원이 있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럼 그거는. 국민 세금 쓰는 거 아닙니까? 세금 쓰는 거예요. 예. 오세훈 시장은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이번 대선에 굉장히 큰 기대를 가졌었대요. 어떤 기대?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나와서 될 출마해서. 수 있다. 자기가 출마해서 당선될 수 있다. 아니 그리고 망상 아니야? 아니야 초반에 예. 오세훈 밑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일 많이 붙었어요. 그렇죠. 처음에. 한 초반에. 30명 정도 그렇죠. 붙었는데 근데 오세훈이 딱 접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한덕수죠. 한덕수. 명태균은 중요하게 모르겠어. 그쪽에서는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 그래요? 예.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봤는데 한덕수를 옹립을 하면서 사실은 다른 막 피해 본 게 아니라 제일 피해를 본 건 사실은 오세훈이에요. 오세훈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덕수로 다 옮기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씨 하면서 이제 그래 접은 거예요 이게. 접었다. 그러니까 예. 사실은 지금 그 당 주류들하고 껄끄러운 거. 사실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 한번 물갈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야 자기 권력의 기반이 생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서울시장 다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오선. 예, 오선. 이제 5선 나온다라는 건데 지난번에 서울에서의 그 대선 득표율을 보면은 그 이준석이 받은 거하고 네. 김문수가 받은 걸 합치면은 이재명을 이겨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따지면 이준석이 9.9를 받았고 김문수가 42인가 뭐 이 정도 받았어요. 서울에서 예. 서울이 약간 보수화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맨날 얘기하는 게 합당해야 된다. 이제 여기에서 대선 후보 나오면 자기는 진다. 저는 어차피 좀 쉽지 않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계속하는. 그러니까
이준석을 받으려면은 결국은 윤핵관들을 쳐내야 되는 거야. 또. 네네. 뭐 이런 머릿속에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어.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네. 정치적 계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가 네. 일관성도 없고 신념같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 자기 이익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정치적 이익 참 때문에. 맞아요. 웃깁니다. 그만하세요 그냥. 네. 아니 근데 저는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다 떠나서 이렇게 눈치 보고 있다가 기회주의적으로 편승을 하는데 그게 너무 속이 보인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제 다루고 오늘 다루고 그리고 필요하면 뭐 전환기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아니다 싶으면 다 치워버리고 그리고 명태균 씨도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명태균 씨가 분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지 껍데기를 먹인다 그랬나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돼지 잡는 날이라고 그렇죠. 했는데 맞아요. 그런 날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꾸 표변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데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DNA가 대체로 좀 그런 것 같아서 국민들로부터 신망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조건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서울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으면 이 또한 또 조사를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해야죠 당연히. 서울 시민. 예. 아, 여기는 예. 경기도민.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죠. 이거는 감사를. 네, 해. 감사를 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특검이 지금 보면 최혜병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그리고 내란 특검 이 세 특검이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막 굉장히 뉴스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요새는 막 이름도 막 가물가물하고 막 이런 것 같아요. 그래도 최혜병 특검이 가장 사건에 근접하게 왜냐하면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가장 간명해요. 간명하다, 네. 심플하다. 뭐 조금 저는 기대치가 김기한까지 구속이 좀 됐었으면 특검 기한 다 채울 필요도 없이 끝날 수도 미리 끝내버려. 있었지 네. 않았을까라는 아주 조심스러운 예. 제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경로를 확인한 다음에 그 앞뒤만 확인하면 끝납니다. 경로했으니까 어떤 짓을 했냐, 경로는 또 왜 하게 됐냐.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금 김기한 전 사령관이 영장이 김기각이 됐어요. 사실은 그 아쉬움이 저는 있거든요. 남세진 부장판사인데 영장을 이렇게 내는 거는 뭐냐면 김기한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은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 신병 확보를 통해서 그 윗선 가려고 하는 건데 그것을 지금 막았다는 거예요. 뭐 판사 말은 그 사건 하나만 보면 기각할 수도 있어요. 뭐 자백했으니까 더 이상 확인할 거 없지 않느냐. 모해 이증이 다지 않느냐. 그걸 따지면 조사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아니면 좀 많이 아쉬워요. 예전에 국정농단 사건 할 때 박근혜 때 네네. 윤석열이하고 한동훈이 한 팀이 돼가지고 조사할 때 박영수 특검 때 네네. 정말 과도하게 영장을 내줬어요. 정말 제가 봤을 때 이거 내가 뭐 굳이 말은 안 했죠. 속으로 이것도 내줘? 압수수색 뭐 체포 그냥 준비하고 있어. 야 갖고 오면 돌아라. 다 찍어.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계속 찍으시고. 영장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영장 안 내줄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게 바뀌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거 다 무죄 받았어요. 영장 내줬던 거. 실제로 책임져야 돼요. 어. 구속되지 말아야 될 때 구속된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덜 내주는 거죠. 너무 많이 책임져야 내줘. 돼서?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내줬어. 네. 자, 근데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끝으로 지금 내란 특검에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자택도 압수수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수수색 하는 데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국민의힘은 한동훈 안 나오고 오세훈 뭐 이렇게 주장하고 윤희숙도 난리잖아요. 지금 보면 뭐 불렀다 안 불렀다 어제도 막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런 분위기면 국힘의 리더는 누가 되는 거예요? 김문수가 되죠. 김문수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럼 극우네. 김문수는 극우죠. 네. 그러니까 요 윤석열 얘기 얼마 전에 SBS에 편성국 나와가지고 또 윤석열 얘기 또 그렇습니다. 하고 뭐 전환기도 안고 가야 된다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답이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러 연구에도 있는데 본인이 한번 표를 주고 지지한 사람을 내가 바꾸려면은요 굉장히 큰 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인지부조화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네. 당연한 거. 내가 이를테면 한동훈 찍다가 갑자기 김문수 찍는 것도 어렵고 김문수 찍다가 한동훈 찍는 것도 어렵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대선이 끝난 지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그때 모든 당원들이 다 김문수 찬양 노래 불렀잖아요. 파파입니다. 파도. 근데 갑자기 다른 사람은 찍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은 김문수가 유리해. 누가 뭐 장동혁이 나오든 된다고 뭐든 봐야 돼요. 김문수가 네. 나오든 그 된다고 40%예요. 40% 이상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김문수는 그것도 알아요. 잔상이 남아 있거든요. 나를 지지했던 사람이 40%인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돼요. 무조건 김문수가 된다. 특검에 뭐가 걸리지 않는 이상은 예. 김문수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언더찐윤들이 김문수하고 되게 불편했단 말이야. 네. 그래서 한덕수를 하려고 했던 거고 그게 마지막 변수 같아요. 근데 저도 김준일 평론가 말씀처럼 김문수 세력이 그걸 극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김문수가 전환기라고 엄치면 그냥 극복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돼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네. 국민의힘은 아직 덜 망했어요. 덜 망했어요. 덜 덜 망했어요. 망했어요. 예, 그 선거 치료를 여러 번 받아야 돼요. 국힘은 어. 선거 치료. 당원들이 못 버텨서 더 이상 지는 거는 우리가 못하도 해야 된다라는 네. 그 절박함이 아직 없어요 당원들한테. 그래서 맞다. 지방선거 지고 또 총선 지고 뭐 대선까지 모르겠는데 한 이런 정도가 또 여러 번 져야지만 밑바닥에서 내지. 지금은 아직도 김문수 뽑고 이제 그렇게 갈 거예요. 전환기를 안고 갈 거예요. 전환기를 안고 김문수 뽑고 그러다 이제 선거 치료 한 너다섯 번 당해봐야 이제 정신 차린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아이고 뉴스가 진짜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어가지고 다 정리하기도 어려운데 여하튼 이제 두 분을 만나면 유쾌하고 경쾌하고 즐겁고 재미있게 뉴스를 분석해 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큰일 났네 이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